책 좋아하시나요? 책 좋아하죠, 제가. 설득. 드릴게요. 국정이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신 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공은 계승하고 과로부터는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민심을 바다로 갑시다. 거대한 골리앗을 신념으로 다윗이 이기듯 안철수와 함께 국민과 함께 갑시다. 물려받은 유산 없어도 실력으로 백을 이기는 성실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한눈 팔면 정말 따라잡기가 힘든 분야이기도 합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첫날부터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후보의 행보, 핵심 포인트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한다. 그리고 기술 현장에서의 존재감 과시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두 가지 요약을 잘했습니까? 예. 한상준 기자가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황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후보 확정 뒤에 첫 일정의 컨셉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일정에서 시민과 함께한다는 컨셉에도 정보기술이 녹아있는 게 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페이스북 생중계. 그렇죠. IT 전문가라는 네.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소통 채널을 활용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모터쇼로 간 것도 두 가지 포석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서울 모터쇼에 많은 관중들이 몰리고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시민들과의 접촉도 갖고 그러면서 요즘 모터쇼에서 화두가 커넥티드카 이런 IT와 자동차의 만남 이런 것들이 화두인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본인이 갖고 있는 IT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컨셉에서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모터쇼에서부터 지하철역 시민과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공식 일정 가운데 공통된 것이 현충원 참배인데 현충원에 가면은 모두들 방명록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방명록을 들여다보면 대선 후보들의 개성이 보인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방명록의 메시지를 보면 네. 개성 그리고 본인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의도가 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네. 이게 가장 앞세우고 있는 문 후보의 화두인데요. 네. 공정, 정의, 적폐청산, 네. 적폐연대 다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오늘 현충원에 간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를 보면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겠다. 네. 그래서 나뉘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네.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있는 즉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를 다분히 겨냥한 의도가 담겨있는 메시지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카메라 감독님, 요 화면 두 개를 나란히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나란히 비교해서. 자, 저는요, 보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씨체가 눈이 먼저 확 띕니다. 굉장히 다르죠. 두 후보의 글씨체가.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려쓴, 이렇게 자연스러운 흘림체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을 줘서 정자로 네, 하나하나 정자로 쓴 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잘 쓰려고 그러면 잘 안 써질 텐데, 어떻게 정말 보면 성향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제 해석입니다만 네. 안철수 후보의 필체를 보면 네. 본인의 성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꼬박꼬박. 네. 그다음에 하나하나 힘을 줘서 하는 그런 네. 이미지가 좀 투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태형 변호사님 계속 웃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을 했다는 말씀 얘기보다 네. 만약에 이제 퀴즈를 내서 저기 이제 밑에 가리고요. 아, 누구 글씨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권자 10명 중에 9명은 맞춥니다. 그렇겠네요. 안철수 글씨 딱. 아, 느낌이 저희가 딱 나오지 오늘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 걸 그랬네요. 네. 이름을 가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맞춰봐라. 누구의 글씨겠냐? 그러면 대부분 맞출 것 같아요. 아하. 이것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홍준표 네.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글씨체인데 그러네요. 왠지 예. 흘려 쓰는 저 어떤 그런 약간 거침없는 저런 글씨체가 홍준표 후보랑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 글귀도 그러네요. 필사즉생. 네.
일사즉생 그러네요. 홍준표 지사 요새 어떤 그 캠페인을 보면은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와 절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필사죠. 멘트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한자성을 원래 많이 쓰잖아요. 4명 네. 후보들 중에서 뭐 네. 대란대치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쓰고요. 네. 필체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들의 이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내용도 중요하고요.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통합이냐 네. 아니면 아주 돌직구 메시지를 던지느냐. 잠시만요.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필체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 적폐청산이 보입니까? 공장이? 그렇죠. 네네. 전 공정하고- 신기하네요. 여기 적폐청산이 보이는군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네.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바로 여기에는 또 적폐청산이 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나눠진 대한민국, 저기에는 또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또 유권자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조진 시간이 이렇게 글씨체로 오래 끌 게 아니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요. 자, 오늘요 안철수 후보 기자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주 여유 있게 다양한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구박 많이 받으셨지 싶습니다. 이제는 데스크 앞에서 목에 힘주실 때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작년 총선 때 보니까 저 따라다니던 기자분들이 몸살이 나셨어요. 저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체력도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께 양자 끝장 토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았었던 이유가 그리고 그에 따른 폐해를 많이 이제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우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읽거나 하면서 그게 미처 검증이 안 되고 당선된 겁니다.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낫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저 인물과 이제 그 정책으로 해결할 겁니다. 5년 전과 뭐가 달라졌느냐? 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꾼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심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한상준 기자, 예. 현장 취재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혹시 저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구박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다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기자들은 기사를 많이 써야 일을 네. 하는 게 되는데 국민의당 지지율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직후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선전을 거두면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가 네. 지난해 좀 주춤했던 상황인데요. 안 후보의 지지율도 좀 오르지 못했고 네.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언론 노출 빈도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박을 받았던 거 아니냐는 농담이지만 거기도 담겨 있는 건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네. 이제 내 기사도 많이 나오고 국민의당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여러분들도 기사를 많이 쓰게 될 거다. 네.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일정이 바빠지면 우리 기자들끼리는 마크맨이라고 합니다. 유명 인사를 집중 취재, 돌아가는 1차 취재하는 사람을 마크맨이라고 하는데 그 마크맨들도 그럼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어지겠네요. 일정이 많으니까. 후보는 어떻게든지 행사 하나라도 더 가려고 할 테고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마크맨들은 당연히 후보의 모든 일정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대선이 시작되면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당시 무소속이었죠. 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네. 어떤 날은 기자들이 점심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네.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보냈는데 이번 역시도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겠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하종대 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어진 원고 제대로 그냥 그것만 읽어서는 후보 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에 토론회를 지금 제안하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이 토론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정책 토론,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자 토론을 하자. 다른 사람들 끼워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더니 토론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대선에서 토론을 기피한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안희정 그리고
그 이재명 시장 네. 둘 다 토론을 아주 달인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단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토크 희망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많이 토론의 달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피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네.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걱정했던 게 터진 거예요. 아, 토론회를 저는- 한판 붙자라고 하는 게 제일 네. 걱정했던 부분입니까? 저는 차기 대선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하나로 이 네. TV 토론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앞서 하종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번에는 검증에 대한 욕구들이 유권자들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미 각 당 경선에서 바른정당이 사실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 토론 아마 문재인 후보로서는 당내 경선 때 연습 좀 할 걸 차라리 아마 그런 저는 후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각 당 예선을 지켜본 결과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TV 토론을 좀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약점들을 드러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사실 어디 나가서 토론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실전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실전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금 한상준 기자가 조금 전에 말씀해 준 것처럼 이 후보를 따라다니는 그 기자들이 지칠 정도로 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안철수 후보,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지지율 때문이죠. 심지어는 지금 오자 대결에서도 오자 가상 대결에서도 지지율이 껑충 뛰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지지율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후보도 춤추게 합니다. 그렇죠. 네. 오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 전 대표가 두 자릿수 격차를 내왔었는데 네. 가장 최근 조사에서 이렇게 한 자릿수로 접어들었다는 점. 네. 그것은 이 경쟁의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네. 30% 지지율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 3자 대결 구도가 된다 해도 3분의 1 정도씩 나누어 가진다 해도 35%만 득표하면 당선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선거에서 30%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당선 또는 이 초박빙 경쟁 가시권에 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대구 경북에서 주는 의미도 큽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 오자 대결 구도에서 문 전 대표를 안철수 전 대표가 앞서고 있다는 것은 반문 정서가 TK 지역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포인트는 홍준표 지사 네. 또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하.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을 묶어두고 네. 본인의 지지율로 가져왔다라는 것이 아하. 향후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자강론에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세 번째 호남도 저희 중요한데요. 그래프가 이제 호남의 지지도 역시 가상 지지도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핵심 주목하는 지역이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네. 과연 어느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네. 호남 민심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5대5의 초박빙 싸움에서 이 문 전 대표가 6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안 전 대표가 6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상준 기자.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당황이라기보다는 시점을 약간 좀 네. 너무 당겨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관계자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결국 지지율은 오른다. 네. 후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안 후보의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방금 나온 결과처럼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시점을 대략 다음 주 혹은 4월 중순 이후부터 네.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올라갈 걸로 봤는데 아. 그게 국민의당 내부 일부의 예측보다 굉장히 좀 빨라졌다, 앞당겨졌다 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를 다 알면은 뭐 그렇죠. 신이죠. 예, 아무도 예측할 수 예측에 없는 뭐 거니까요. 일주일 빨리 왔으면 뭐 좋아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또 인간 안철수에 대한 얘기를 연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이어서 인간 안철수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한상준 기자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요즘 가장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는 역시 강철수죠, 강철수. 강철수. 예, 그러니까 저 4.13 총선 때부터 썼던 얘기인데요. 뭐 천배에 더 강해졌다고. 강한 요즘 안철수. 보죠? 그렇죠, 예. 예, 강철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밖에서 나오는 별명 중에 하나가 안스트라다무스인데요. 안스트라다무스.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예측이 맞아 떨어져 가면서 네. 안철수의 예측력 이러면서 이제 안스트라다무스라는 얘기가 이 말은 박지원 대표가 조금 서운해할 것 같아요. 내 예측이 더 많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좀 항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예, 그리고 안파고는 이제 알파고에 네. 이때서 설명을 하는 건데 AI지만 IT 전문가인 안 후보의 이미지로 투영된 안파고 별명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알 수 없는 속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들이 볼 때도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을 알기가 힘든 스타일인가요? 뭐랄까요? 이렇게 사석에서 만났을 때 일부 정치인들을 이렇게 툭 털어놓고 뭐 기자들에게 속내를 좀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지만 네. 반대로 굉장히 사석이든 공석이든 좀 비슷한 태도를 보이가 있는데 제가 만나본 안 후보도 약간 후자에 가까운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차갑다는 이미지라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진중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또 눈에 띄는 게요. 화가 났을 때 어떡하냐 물었을 때 달리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샤워하며 고함치기 이거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답한 겁니다. 물어봤더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본인이 답했는데 샤워하면서 고함치기랍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특이한 모습인 것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습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게 사석이나 이런 데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안 후보의 특징인데 네. 안 후보도 사람인데 어떻게든 감정을 풀어야 될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답한 것도 저렇게 답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알 수 없는 속마음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네. 안 전 대표를 이야기할 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2003년도에 해성같이 등장했던 민주당의 하워드 딘을 떠올리거든요. 네.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상당한 또 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워드 딘이었는데 이 하워드 딘이 이 젊은 세대의 돌풍 같은 인기를 모았는데 어느 한순간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대체적으로 저녁 9시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폭탄주를 마시기도 하는데 안 전 대표는 술을 잘 안 마신다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 또 고함 치면서 샤워한다. 이게 하워드 딘하고 비슷하거든요. 하워드 딘이 당시에 이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존 캐리의 이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 네. 아이오와 코커스를 하고 난 뉴햄프셔 또 프라이머리를 하고 난 이후에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 네. 이 회자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저는 좀 더 속마음을 더 밝혀서 네. 이 득음뿐만 아니라 네. 속마음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 중에 과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요, 실제 안철수 후보 어렸을 때 사진인데 그런 일화가 있답니다. 에디슨처럼 메추리알을 품에 안고 이 부화를 해보려고 이렇게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요거는 또 어떻게... 글쎄요, 네. 이게 안철수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는 건지, 네. 디스를 하는 건지 제가 판단을 안 쓰나, 네. 어쨌든 뭐 있었던 사실이니까, 뭐 실제로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뭐 엉뚱한 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우리 어릴 때 뭐 책에다 나오잖아요. 에디슨이 뭐 계란을 품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계란이 무슨 뭐죠? 뭐 부화가 안 돼가지고 뭐 네. 울었다 뭐 이런 책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당시 어린이가 네. 그 에디슨의 일화를 읽기 전에 저렇게 했는지 네. 읽고 나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냥 뭐 재밌는 일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역시 안철수 후보하면 뭐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또 일화가 뭐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안철수 후보한테 컴퓨터를 사줬다. 그 당시 네. 이제 거금 아니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의사시니까 재력이 좀 있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 컴퓨터, 당시 이제 80년대 초반에 애플 컴퓨터 굉장히 막 정말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 비싼 애플 컴퓨터를 어떤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살면서 컴퓨터를 독학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친구 이제 컴퓨터를 어깨너머로 같이 쓰면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애플 컴퓨터 이후에 IBM 컴퓨터 이거 기억납니다. 16비트 컴퓨터라고 네. 이게 8비트 컴퓨터고요. 오. 16비트 컴퓨터입니다. 그래갖고 요거 나왔을 때 이제 난생 처음으로 돈을 빌렸다고요. 이 컴퓨터. 예, 하 의원님. 아니,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의학은 자기가 대학에 가가지고 배운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네네. 근데 나머지 것들은요. 독학을 한 게 많아요. 컴퓨터도 독학으로 했고요. 네. 바둑도 잘 두는데 바둑도 독학으로 했어요. 네. 근데 왜 저런 게 가능하냐면 안철수 후보가 네. 책을 읽을 때 책을 이렇게 쭉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줄거리만 보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 모두 읽어야 된다는 거다. 네. 심지어 어디 만약에 뭐 한쪽에 구석탱이에 있는 자만한 글씨 있다. 그럼 그것까지 다 읽어야만 네. 그 책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게 되면은 아주 완벽하게 뭐를 하나를 독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질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무슨 안철수 후보 예찬론이 뭐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안철수 후보의 인간적인
과거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뭐 절대 의도가 있거나 뭐 부각을 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네.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이 있으세요?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또 검증이 필요합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잘 알려져 있고 네. 또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을 많이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집중력은 좋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냈다는 거. 이것이 네. 집중력이면 좋은데 너무 집착한다든지 또는 본인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된다면 분명히 상의하고 다수와 공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지만 네. 반드시 국민들과 공감하는 모습을 아하. 더 보여줘야 되지. 이제는 독학, 너무 그렇죠. 집착 이건 네. 버려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주 기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과거 아내가 된 이 김미경 교수와 연애할 때 또 무슨 얘기 일화가 있었던데 그것도 뭡니까? 요즘 연애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미경 교수도 인터뷰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 멘트를 듣고 아 정말 안 후보답다라고 했는데 네. 두 사람 서울대 의대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네. 처음 만났을 때 안 네. 후보가 김미경 교수에게 던진 멘트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내가 친구해 줄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마치 뭐 60년대 영화, 저는 물론 그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영화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사랑하는 방식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은 대학생 진료봉사 서클에서 만나가지고 네. 함께 지냈고요. 데이트한 장소도 어딜 것 같으세요? 두 분이 데이트한 장소로 가장 많은 데이트한 장소로 꼽은 데가 헌책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미경 교수님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학구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잘 맞는 커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합니까? 헌책방인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 자꾸 뭐 안철수 예찬론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제가 디스를 하나 하면 네. 저거 이제 내가 친구해 줄 거 있잖아요. 네. 저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약간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점 중 하나 지적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당시 그 전 대표하고 저기 새정치민주화 같이 네. 있을 때 항상 두 사람이 만나고 나오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네. 그게 다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자고 두 사람 다 이렇게 삥 돌려 말고 삥 돌려 말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성 남자 금성 여자처럼.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근데 실제 업무 일과 연애를 똑같이 보시면 근데 연애 그게 못합니다. 성격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네네. 대통령이 돼서 예를 들어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을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네. 그래야 이게 일이 술술 풀리지. 알겠습니다. 본인만의 어떤 화법을 얘기를 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도 예찬론이라고 뭐라 그러실래 제가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정방송을 위해서. 네. 또 그 가갖고 여자 친구한테 가갖고서 내가 애인 해줄까요? 뭐 이것도 또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작가가 시간 없다고 빨리 끊으라고 그러네요.